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내적 요인, 외적 요인 있는 거 살펴볼 텐데요. 일단 자존감에는 이런 6가지 기둥, 내적 요인들이 있어요. 뭔가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자기를 책임지고, 자기를 받아들이고, 자기 주장을 하고, 목적에 집중하고, 자아를 통합하는 이러한 실천적인 행동 실천들에 관련된 것들이죠. 이런 걸 실천해 나갈 때 자존감은 성장해 나가고 단단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식하며 살아가기. 여기서 말하는 의식이라는 건요, 자신이 처한 환경의 상태와 수준을 파악하고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 지금 상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의식하면서 살아가는지에 관련된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거예요. 내 삶의 의미 질문. 내가 지금 삶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내 삶의 목표는 뭔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삶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받으면 어떠세요? 네,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을 한다는 건 우리가 내 삶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자기 책임지기예요. 스스로 결정한 거에 따라서 행동하고 삶을 가꾸는 거. 책임감 있는 삶은요, 자존감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렇죠? 근데 내가 정말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 4가지 요소에서 우리가 한번 구별해 볼게요. 나는 내가 내 존재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을 책임감과 한번 연결해 보세요. 나는 내가 욕구를 성취할 책임이 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자기 효능감이 잘 발휘가 되겠죠. 네. 나는 내가 한 선택과 행위에 책임이 있다. 네. 정말 책임감을 느낄 때에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까요? 나는 나의 행복에 책임이 있다. 네, 나는 내 행복에 책임이 있다. 자존감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인 자아 존중감. 네, 나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이 당연히 자존감이 높아지겠죠. 네, 세 번째는 자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자기 수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수용하는 거예요. 네, 자기를 수용해야만 타인을 수용할 수 있다. 자, 아까 그 과격하게 화를 냈던 엄마, 아이에게 화를 냈던 엄마는 사실은 자기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례거든요. 이 자기 받아들임, 자기 수용이 너무나 중요하고 자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기 수용이 곧 자존감 아니에요? 라고 헷갈려 하시기도 하는데 자존감의 하나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한 3단계로 자기를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지 단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요, 나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내 편이 되어주는 거죠. 자신의 가치를 믿고 자기 자신에게 오로지 전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이전에 자기를 그냥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원초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존감보다도 더 원초적으로 자기를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고요. 두 번째 2단계는 나의 감정을 받아들이기예요. 사례를 하나 드려보면요.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기분이 너무 형편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내 기분에 대해서 인식은 했지만 그걸 내가 아직 받아들이기는 아닌 거거든요. 자, 그때 옆에 있는 타인이 그러게 오늘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공감을 해준다면, 내가 말이야 이런 있어서 지금 기분이 굉장히 안 좋단 말이야. 그래서 본인이 힘들었던, 내가 기분이 지금 형편없는 이런 이유들을 아주 기꺼이 편안하게 마음을 활짝 열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원치 않은 감정에 대해서도 스스로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이야기하는 감정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치유력이 있죠. 해소가 많이 되죠. 그래서 어떠한 감정이나 행동도 기꺼이 이야기하고
받아들이는 단계를 우리는 나의 감정을 받아들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3단계는 행동의 내적 동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내 행동이 지금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나를 비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 행동을 한 이유는 다 있거든요. 그 내적 동기에 대해서 들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까지 내적 동기까지 우리가 충분히 들어줬을 때 자기 수용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요. 자기 주장하기예요. 자기 주장하기. 이거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심리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나는 존재할 권리가 있다. 이 표현을 하고 자 본인이 정말 존재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손 들어봐라. 네, 학생들이 다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학생이 나와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해봐라. 나는 존재할 권리가 있다라는 표현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이 청중 학생들에게 정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존재할 권리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냐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안 느껴진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사실 우리가 뭐 1 더하기는 2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잖아요. 존재할 권리가 있다라는 건 사람에 따라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각각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뭐 나는 나답게 사는 거,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행동하는 게 존재할 권리다. 다 의미가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이렇게 한다라는 건 그 주장하는 말처럼 내가 진실하게 살고 있느냐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에너지가 느껴져야만 우리는 자기 주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면 깊은 곳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그 느낌을 삶의 방식과 원천으로 풀어내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자기 주장이라는 거죠. 그냥 막 말로만 발표하는 게 자기 주장이 아니죠. 그래서 적합한 어떤 상황에서 적합한 방법으로 나를 잘 표현하는 거. 네, 이런 걸 우리는 자기 주장이라고 합니다. 5번째는요. 목적에 집중하는 거예요.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은 나밖에 몰라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내가 바르게 세워야 되는 거죠. 목적이라는 건 목표보다는 훨씬 더 상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저는 행복하게 사는 게 이 삶의 목적이에요. 목적일 수 있죠. 자, 내가 행복하게 사는 이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다면 그 목적에 맞게 내가 목표도 정할 수 있을 거예요. 도달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 저는 행복하려면 예술을 해야지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예술 중에서 나는 미술의 재능이 있으니까 화가가 되는 게 나는 정말 행복하는 내 삶의 목적에 부합한 목표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행동 계획을 세워야겠죠. 네. 내가 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미술을 전공해야 될 테고 그러려면 지금 어떠한 것들을 뭐 노력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자기를 훈련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자기를 통제해야 될 것들도 있을 거예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 목적에 집중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번째는요. 자아 통합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 나의 신념, 나의 기준, 믿음, 행동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각각 따로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내가 한 약속을 존중하고 잘 지키는 거, 또 공명정대한 마음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는 거. 이거 모두 다 내가 자아가 통합되는 모습들이죠. 당연히 도덕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지키는 거. 이런 것도 통합되는 모습이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가치관이 좀 잘못되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종교에서는 뭔가 쾌락이나 부나 즐거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죄악시하는 그런 종교적 주입을 받은 사람이 사업가가 돼서 부를 축적하고 삶의 재미를 느끼고 쾌락을
예, 즐거움을 맛보고 있다면 굉장히 내가 사는 삶이 자아가 통합이 안 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신념, 가치관과 지금 내 삶이 다르다라고 느끼니까. 예. 그랬을 때에는 다시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이나 믿음이 정말 바른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는 거기에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볼 용기도 필요한 거죠.